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집단 지성의 끝판왕입니다. 안녕한가 전용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첫 그러면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미사일 쏘니까 식량 바치자. 이런 나쁜 트럼프 온리 비핵화. 참모들이 훌륭합니다. 트럼프는. 네. 아휴 참.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35분 통화를 했다니까 미국은 앞으로 갈 필요가 없겠어요. 그 10수억 원 들여가지고 뭐 20억 원쯤 들었을 거예요. 미국까지 가가지고 2분 만났는데 그래도 17.5분은 트럼프하고 얘기했으니까 절대로 앞으로 미국 보내면 안 되겠어요. 문재인을. 네. 네, 뭐 어젯밤에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지요. 또 35분 했다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도 참 좀 항상 유치한 생각이 들었는데 뭐 선생님하고의 통화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저 이뻐하셔가지고요. 원래 5분 할 걸요. 30분 해주셨어요.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마도 아베하고 이미 통화를 먼저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동북아에서 이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우리가 먼저 통화를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아베하고 통화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라는 건요. 정보에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먼저 들어온 정보에 우리는 그걸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옛날에요.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요. 보안사하고 그 당시에 정보부가 경쟁을 했습니다. 보안사는 그 당시에 삼청동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야 들어와라 하면 보안사령관은 청와대까지 2, 3분이 확 들어갑니다. 그 당시 안기 국정원 그 당시 정보부는 남산에 있었어요. 또 이문동에 있었습니다. 본청은. 거기서 가려면 차 막히면 1시간이에요. 30분이고. 그래서 청와대 옆에 안가를 지은 게 왜냐. 대통령 부르면 빨리 퇴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입관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기 정보에 대해서. 정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누가 먼저 했냐. 아베가 먼저 했어요. 아베가 이제 다 고자리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야, 문재인 참 믿을 수 없고, 참 이런 건데 말이야. 하고 이야기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한 수 접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이미. 네. 게다가 이제 어제 내용에서 백악관 발표문하고 틀려요. 완전 틀려요. 완전 틀려요. 네. 백악관은 식량 문제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의 고모 대변인은 식량 이야기만 먼저 잘잘잘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딱 한마디였어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딱 한 문장. 저는 여기도 좀 문제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하도 전화해달라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이 이제 뭐 식량을 보내야 된다 막 이러니까 트럼프가 오케이 뭐 아이 가디 뭐 이렇게 그래 네 돈으로 보내라. 네 돈으로 그런 보내라. 거죠. 뭐 내 돈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와 트럼프도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자드 디어 부대변인이 그것도 이제 대변인이 하지도 않고 부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와 문은 북한의 동향과 최종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여기에 얘기만 했다.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 식량 부분은 안 했냐 이렇게 하니까 노코멘트를 한 거예요. 노코멘트.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민정이 지금부터 이제 사고를 계속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보니까 고민정이 이제 누가 이제 써주는 걸 맨날 기다리고 그거를 읽는 아나운서 아니겠습니까? 아나운서 대변인. 이러니까 모든 게 다 늦어요. 근데 늦는 데다가 모든 것에 대해서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도 어떻게 고민정이 하는 걸 이렇게 보고 안 됐다. 참 딱하다. 네 집 딸인지 고생 많이 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네. 대변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은요. 네. 자, 대통령이 이제 통화 중에 한 말이 나오든 네. 이것을 언론을 위해서 어떻게 뭐 사실 포장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어떻게 마사지 한다고 그러면 할 네. 수도 있는 거. 그런데 그게 이제 바닥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제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자, 어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네. 방안에 대해서 북한을 비핵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답니다. 자, 네. 거기까지 논의했다예요. 네. 그런데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본 총리실은 트럼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완전한 의견 일치를 봤다.
네. 완전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도 아베는 완전한 의견실을 봤다. 우리는 논의를 했다. 그럼 우리 이견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외교적 원사로는 맞습니다. 이견이 있었다. 이쪽에서 한 말에 대해서 트럼프가 글쎄 그건 아니었 같은데 왜 그런 말 하지? 라는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외교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는 청와대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걸 따라 한 문장 놓고 앞에는 이제 이른바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뭐 오케이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 한 번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참모들은 적극 반대해 왔어요. 북한의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서 왜? 이거죠. 아니 그렇게 어려우면 왜 미사일 쏘고 그렇게 네. 어려우면 왜 핵 개발하냐고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리지. 이 논리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미사일 쏠 때마다 이렇게 식량을 준다. 미사일을 쏘니까 식량을 준다. 그러면은 조폭들이 칼부림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집 문 서주고 더 조폭들한테 뜯기는 돈 올려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이만갑에서도 제가 이렇게 봤지만은 그때 우리 식량 보내줬잖아요. 북한에서. 네. 그거 받지를 않았다는 거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주민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가장 가난한 사람들 데려다 한 그러니까. 다음에 골목 딱 돌아서 야 절반 내놓고 하라고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탈북자들도 그렇고 우리 안영환 원장도 그렇고 이걸 왜 보내주냐고요. 이거 굴량미에다가 아마 쌀 팔아갖고 김정은이가 정말 뭐 현송우리하고 또 누구야 지금 와이프 그 뭐 디올 핸드백 사주든지 바르사체 옷을 사주든지 그럴 돈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구조를 제가 아는데 일단 오면 이제 그 쌀을 오잖아요. 이제 아까 가난한 사람 돌려준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평양 시내 짝 뿌립니다. 왜? 자기 지지 기반을 먹여야 되니까. 그럼 평양 시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싼 값에 장마당에 내놓습니다. 장마당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자체는 평양 시내 잘 사는 인간들, 지지 기반, 이른바 고위층에 잘 먹고 잘 사는 인간들을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 지지 기반 다지는 데 쓰여지는 겁니다. 그게 북한의 가장 힘든 함경도 저 구석대에 사는 사람들 가지를 않아요. 상당 부분이 군에 막 보내지는 않습니다. 평양 시내에 쫙 뿌리면 그것이 이제 일부 그 유통 경로처 분에 들어가고 장마당 빠져나면서 그 돈을 있는 놈들이 또 인마에 포켓하는 이 구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구조를 가지고는 뭐 북한 김정은 정권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그 돈을 식량 부족하다고 지금 전 세계 유엔 무슨 기구 등에 부탁을 다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지 기반이 흔들리니까. 네, 이그나시우스 714님 말씀대로 트럼프 사기치는데 이용하는 문정권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폼페이오가 상당히 많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식량 같은 거는 북한이 말하자면은 얼마든지 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기를 안 쏘고 그 돈으로 너희들 식량 구입해라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뭐 폼페이오라든가 또는 볼턴이라든가 정말 이 참모들이 애국심으로 미국에 대한 그 헌신과 이 원칙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재인 이렇게 가다가는 멸망이고 파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제가 보기에는 폼페이오가 또 강경화한테 전화해가지고 야단 막 칠 것 같아요. 예? 이 야단 맞는 완전히 이 대한민국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모욕을 대신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정부가 이번에 북한 미사일 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식량 달라고 하기 전에 그렇죠. 야, 그 돈으로 식량을 사라. 식량을 사라. 지금 북한이요. 2012년 기준으로 북한이 핵무기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한 30억 달러 정도 썼다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국방부에서 통계를 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한 7, 8년 사이에 지금 한 50에서 60억 달러 또 썼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0억 달러를 쓴 겁니다. 100억 달러를 쓴 건데 북한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중에 무수단 미사일 한 번 쏘는데 약 2천만 달러 들어요. 그럼 4발 지난번에 한 번 쏴게 되면 8천만 달러. 8천만 달러 드는 돈이면 어느 정도냐면 북한 사람들 옥수수를 사가지고 400만 명한테 1년 내내 먹일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안 쏴 핵무기 안 하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예요. 게다가 북한에서 이런 통계도 나옵니다. 그동안 1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써 넣었는데 경제학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딴 데 돌렸을 때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을 안 받았다고 한다면 1,0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미사일 쏴가지고 1,000억 달러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김정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굶어 죽더라도 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런 데서 말을 못하고 북한 힘들다고 하니까는 그래? 그럼 보내줘야지. 북한 감사도 느끼지도 않아요. 북한 이건 상습적인 수법입니다. 경제 어려우면요, 뭐 달라고 그러면 우리에서는 그래, 우리가 뭐 쌀 좀 보태주면 이제 대화의 동력이 생기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화의 북한 애들 지금 나오겠지? 그럼 좀 나와요. 그럼 북한이 좀 나온 체 합니다. 그러다 또 이제 다시 압력 놓고 무슨 뭐 하면서 또 다시 들어가요. 그럼 또 이게 악순환 되는 겁니다. 이걸 미국 정부도 안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이건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 정권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PKSU님 말씀대로 좌파 독재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야 되고요. 지금 진짜 좌파 강점기에서 우리 전 국민이 다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이 호프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진짜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번에 미사일이라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쌀을 갖다 바치자고? 와, 저는 이런 뻔뻔스러움에 대해서 정말 기도 안 차고 지금 제가 진짜 혈압이 정상이니 망정이지 고혈압이었다가 정말 뒷목 잡고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미국이요. 이제 트럼프는 그래 갖다 줘도 괜찮아. 뭐 내 돈 아닌데.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자입니다. 내 돈 아니고 네 돈을 갖다 줘. 뭐 국제기구 네가 설득해봐. 막 이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냥 주질 않을 것 같습니다. 조건 다를 거예요. 비건이 이제 9일, 1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재밌어요. 우리 비건의 정확한 타이틀은 한반도 문제 특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들려서 이틀 동안 머무르고 와요. 일본 정부하고 다 조율하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아베가 먼저 트럼프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듯이 비건도 똑같이 일본하고 다 조율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지금 강경한 입장을 쓰고 있죠. 단 북한에 이제 일본에서 잡혀간 납치된 그 일본인들 이 문제 때문에 일본이 자꾸 이제 약간 꼬리를 내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본 들렸다 온다? 좀 분명히 조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쌀 주지 않아요. 쌀 주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또 어떤 방법으로 주려고 할지 이제 무리수 둡니다. 또 문제 생기죠. 거기다가 또 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니까 김정은이도 사실은 자기가 쌀보다 금 이렇게 지령을 내렸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쌀보다 문재인이라고 지령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김우주님께서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의 통화 기록을 한번 까봐라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리고 저도 진짜 이거를 좀 깠으면 좋겠어요 청와대에서 근데 그럴 일은 절대 없겠죠. 어떤 게 저는 제일 이상하냐면 뭐 금방 트럼프가 그때 일본 들릴 때 한국을 오는 것처럼 얘기를 고민정이는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정이가 얘기한 것도 뭐 추진을 뭐 이런 말도 없었고 뭐 고려를 해서 좀 뭐 조율을 하자. 말하자면은 그냥 이쪽에서만 희망 말하자면은 사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청와대 기자들 몇 명 이제 지금 아직도 이 연이 닿는 기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단 고민정에 대해서 청와대 기자들의 지금 이제 평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겪은 거죠. 1번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고민정 시터를 기자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데요. 그러면 그건 이래서 이런 거고 저건 저거다. 이러면은 간신히 알아듣는데요. 그래가지고 고민정이 기자 포비아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죠. 네.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리고 저기서 기자들이 온다 하면 얼른 숨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막 쫓아가면 또 금방 토낀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짜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바르사체를 비롯해갖고 아직도 여전히 미확인 조율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만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뭘 물어도요. 정말 이 묻는 사람이 이렇게 가슴을 치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와대 기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아나운서 대변인인데 누군가라도 좀 빨리 좀 써줬으면 좋겠다. 쓰는 것도 느린 것 같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바르사체 이 대변인, 아나운서 대변인 이거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지금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또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은 또 기자들하고 만나면 제2의 김의겸이래요. 막 싸운대요.
그 나름 기자라고. 근데 그 홍보 수석도 못지않게 머리가 나쁘거든요. 제가 겪었는데. 그래서 청와대에는 지금 모든 것이 한마디로 정지 상태다. 특히 이제 이 코드가 110에다가 뭐 220 꽂은 거하고 똑같은 정도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민정 씨 보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저는 저 개인 잘못이 아니라 임명한 사람 잘못이라고 봅니다. 고민정을 임명해가지고 그 양반을 앉혀서 할 네. 수가 없는데 역량이 안 되네. 자, 평소에 기업체로 말하면 과장할 사람을 갑자기 대표이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난 모르는데. 그럼 아래 사람들, 외부 사람들 너 왜 몰라? 왜 몰라? 아니 모를 수밖에 없지. 그렇죠. 능력이 안 되는데 네. 경험이 없는데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정 씨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해스더님이 했지만 안 됐습니다. 본인 안 됐긴 뭐가 안 돼요. 저는 안 됐다고 하지 생각해요. 말아야죠. 그거를.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한 게 맞는데 네. 이제 뭐 본인이 그건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은 참 안 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청와대와의 그 백악관과의 대화에서도 방한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는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한다. 뭐 어쩐다는 소리예요? 온다는 소리예요. 긴밀히 협의하겠다. 아마 이 문제는 좀 백악관 발표에도 없어요. 이제 우리 대통령이 아마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겠죠. 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요. 그 문제 뭐 실무진에서 한번 뭐 검토해 봅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딱 잘라. 나 못 갑니다. 그럼 못 합니다. 국제관계에서는요. 그 문제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도록 해 봅시다. 거기까지. 그런데 이제 벌써 온다면요.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 국왕의 첫 번째 손님으로서 국왕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온다면은 동성사 한국은 뭐 동경에서 서울 오는 거 2시간이면 오기 때문에 금방 오면 그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5월 말이면 대통령 일정상 아마 오기가 힘들 겁니다. 벌써 남아봤자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마 오기 힘든데 그 표현을 자꾸 이제 실무진과 협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좀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 데이비님께서 그 고민정 남편의 그 만연체 시인이라고 하면서 저는 소설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네. 시인이 소설을 써요. 시를 쓴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도대체 이제 고민정 남편 되는 사람이 이 문단에서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문단에 아주 중진되시는 한 시인한테 제가 식사를 하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문단에 데뷔조차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이라고 하면은 무슨 상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등단 뭐 이 과정을 거치는데 등단을 한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단에서는 이 나이롱 시인인 거예요. 응? 고민정 남편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뭐 결혼했다는 게 죄는 아니고 아니 그런데 이 남편이 뭐, 결국은 고민정과 왜 욕을 먹어야 돼? 그 남편까지 고민정의 피그말리온이죠. 고민정은 이 남편이 다 해주고 그 아나운서 시험도 이 남편이 다 이렇게 코치해서 됐다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지금도 아마 코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고민정을 뭐 문재인에게 보낸다 해갖고 그 남편이 쓴 글 안 읽어봤죠? 안 읽어봤죠. 관심 없어요. 읽어봐야 돼요. 그걸 읽어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꼭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안 선수는 아주 그 무시하는 전략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재영님 말씀으로 네. 자칭 시인 엠마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시인이란 직업은 참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진짜 그 본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도 정말 시인이라고 그 고민정 남편이 한다는 말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아까 아디오스님이 북한에다가 이렇게 식량 보낼 돈이면은 조현병 전문 병원이라도 하나 지어라. 맞아요. 네. 진짜 맞는 네.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인선님께서는 이 아무래도 그 후임을 고민하셨나 봐요. 고민정이 오래될 게 아니라서. 벌써. 김미화, 김미화. 좋은 아이디어시네. 김재동. 좋은 아이디어. 남녀 대변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남녀 대변인을 하면은, 했으면 좋습니다. 역시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매우 네. 웃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아이디어시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정말 그 김어준이나 뭐 이런 사람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정말 대한민국 국민 매일 웃으며 살겠습니다. 네. 절반 스트레스 받아 살겠지만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날로 끝인 거죠. 그거는 못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